여러분, 제가 상담 중에 잠시 공익 광고를 하자면, TV를 보면서, 야, 이런 직업을 하면,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멋있게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망조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2006년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일반인 스타일링이라는 분야를 탐색했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의 스타일링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외국에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VIP를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쇼퍼가 있었습니다. 옷을 통해 사람들의 매력을 드러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았고, 그들의 옷장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옷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가서 옷장을 분석, 정리, 코디해 주었고, 의뢰인과 같이 쇼핑 동행을 하면서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해 주었는데, 이런 방식이 성향에 잘 맞지 않고 시간 대비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느껴 옷장 코칭과 쇼핑 코칭을 모두 온라인과 카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원래도 이 일만으로 생활비를 벌기가 어려워 틈틈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일을 하면서 10년을 지냈는데, 10년 정도 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틀리면서 요즘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계약직을 퇴사하면서 다시는 취업을 하지 않고 내 일로 승부를 보고 싶었어요. 막연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평생 직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009년 무료 개인 코칭을 지나 유료 개인 코칭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저를 알리기 위해 스타일링에 관한 책을 2013년에 한 권, 2018년에 한 권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2018년 11월에 출간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코칭과 강좌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가끔 도서관에서 강의 요청이 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개인 코칭과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버는 것입니다. 강사료가 가장 페이가 세긴 하지만 강의를 하는 걸 즐기지 않기에 기본 수익이 코칭과 온라인 강좌에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 자꾸 다른 수입원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제 일을 통해 꾸준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글과 책을 통해 생활형 스타일링 콘텐츠 전문 작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문님, 오늘 이렇게 나오시고, 또 이 라이브 상담에도 참여를 하시게 됐고, 이 초급 과정도 배우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키워졌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네, 좀 잘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리니까 본인 약간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린다. 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이제 잘 풀렸던 것도 있고 잘 안 풀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그 시점이 사실 저는 2019년부터 2020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내가 그러면 나를 아직도 잘 모르고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자기 기만에 좀 빠져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조금 몇 가지가 있네요.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면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뀌었을 텐데, 일부 바뀐 것도 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내가 충분히 잘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충분한 상태가 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바라는 상태로 바뀐다는 게 뭐고, 그게 충분하게 바뀐다는 게 뭔가, 이것도 본인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왜 자기가 바라는 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제 성향을 알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더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일이 잘 풀리는지 알면 그걸 좀 거기에 맞춰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뭔가를 시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자, 실제로 본인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에 보내주신 상담 사연을 보면 본인은 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일단 막연하게는 취업하기 전에 그 TV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TV를 보면서 퍼스널 네. 스타일리스트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네, 했다는 거죠. 대면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사실 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메이크오버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헤어부터 메이크업 스타일을 바꿔줘서 그 사람이 물론 지금에서는 연출이 들어간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인식이 이제는 되지만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되게 그게 좋아 보였어요. 좋아 그래서, 보였죠, 그렇죠. 좋아 그래서 보였죠. 저렇게 사람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이나 매력을 겉으로 드러내주면 되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2006년도. 2006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네. 15년 전 그쯤 되네요, 그죠? 네. 15년 전에 네. 본인이 나이가 25살 때, 26살. 26살 때. 자, 이럴 때 되게 이제 20대 중반에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꿈꾸는데 본인은 이제 그때 네, 그 맞아요. 생각을 한 네.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TV를 보고, 와, 저런 직업이 있구나. 야, 저런 걸 하면 내가 너무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으로. 그때 약간 생겼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상담 중에 잠시 공익 광고를 하자면, TV를 보면서, 야, 이런 직업을 하면,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멋있게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망조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삶이 아니라 성공한 누구의 삶을 마치 홍보하듯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꿈을 꾸는 그 공익 광고가 아닌 사익 광고에 특히 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게 뭐 쇼 같은데 본인이 참여를 하는 그 활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꿈을 꿀 수 있나요? 꿈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가요? 네, 꿈은 자면서 꾸든가 아니면 책을 보면서 본인 혼자서 상상하면서 꾸는 거지 결코 TV 프로를 보고 꾸는 건 아니라는 거.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꾸는 건 아니라는 걸. 왜 그러냐 하면 TV나 유튜브에서 멋지게 만들어진 거는 마치 트루만 쇼처럼 이 작가가 또는 그 미디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꾸며진 쇼일 뿐이지 누군가의 현실이 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꼭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러면 꿈은 어떻게 꿔야 되나요? 저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나요?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아니 아무리 봐도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저를 둘러보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누군가 TV에서 보여진 멋진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이 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때 본인이 25살, 6살 때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사시고 계셨어요? 그때 취업준비생이었고요.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뭐 대학에서는 뭘 경험하고 뭘 공부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딱히 공부는 안 하고 네. 특별히 배운 것도 없었던 것 없고 같아요. 예. 대학은 그냥 등록금 내고 네,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갔다 이 이야기네요. 뭔가 대학 그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이랑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별로 다르지 않았고 재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재미없는 대학 수업을 그러면 다니는 동안에 대학에서 우리 4년 동안 다니잖아요. 네. 그럼 딱 들어가가지고 1년, 2년 만에 이 대학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과 별 차이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 대신 매 학기마다 등록금 400만 원, 500만 원 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불만이거나 이게 뭔 짓인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집에 뭐 쌓인 게 돈이고 뭐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부모님 돈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진작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 말은 내가 돈을 번다든지 돈을 쓴다는 데 대한 생각조차 없는 마음으로 대학교를 보냈다. 예, 돈을 벌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용돈 쓰고 등록금은 이제 부모님이 대주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어요. 용돈을 쓰더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번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들었다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생각도 안 없었어요. 네. 훌륭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업 준비생 때 그렇게 보내고 잠깐만요. 그런 생각도 없이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건 대체 그 취업은 뭐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들 취업은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네, 돈벌이는 해야 되고 아니 지금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본인이 아까워하거나 뭐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데 돈을 또 왜 벌어요? 아니 그래도 졸업했으면 이제 제 돈은 제가 벌어야죠.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먹고 사는 돈은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생각은 있으셨군요. 그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 이제 루트를 밟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다 누구나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나도 가련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했죠. 제가 취업 준비생 때 이제 약간 그 퍼스널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취업을 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취업 준비를 하는 것과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그러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막연히 멋있다. 내가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네. 지금 당장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왜 지금 당장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경력을 쌓거나 전공을 하거나 그래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되게 우리가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거나 전문가라고 하는 뭔가를 하려면 경력을 쌓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학교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미 대학교 4년은 나는 그냥 날려먹은 거고 그리고 그 날려먹은 거 다음에 이제 부닥치는 거는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겠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네. 언젠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보다는 취업을 해서 이제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약간 관련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취업을 해서? 네. 취업은 되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취업은 어떤 일? 취업은 그냥 사무직. 사무직으로. 그러면 그 취업은 단순히 내가 연명하기 위해서 일단 그걸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들어갈 때도 3년 정도만 일을 하고 그 기간을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오자라는 생각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취업에 그냥 사무직인데 본인이 그 사무직 일을 하면서도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라는 활동하고
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였나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왜 연결점을 찾기가 힘들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일이 뭔지 이야기를 하시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라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본인이 이제 TV에서 본 것 말고 본인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저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매력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일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제가 이제 잠깐만요. 취업하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매력을 드러내는 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죠? 먼저 옷을 통해서 자기 매력을 드러내는 활동을 취업하는 동안에 혹시 해보셨어요? 옷을 통해서요. 네. 취업하는 동안이요. 네.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 옷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매력을 드러내는 그걸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가장 그 옷을 통해서 매력을 드러난 1차적인 대상이 자기가 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나는 잘 못하지만은 내가 너를 잘 매력을 드러낼게 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진짠가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그걸 믿기가 힘들까요? 믿기가 힘들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은 회사 다니는 3년 동안 스스로 자기를 통해 가지고 시험해보고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3년 또 그냥 날린 채로 연명하기 위해서 3년을 지냈다는 말이네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은 못하고 그냥 저는 이 퍼스널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러게요. 대학교 4년 다니면서 자기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못 찾았는데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하면서 내가 뭘 배우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실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관련 비슷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 관련 비슷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미지 컨설턴트랑 이미지 컨설턴트, 그다음에 방송 스타일리스트랑 방송 스타일리스트, 그다음에 그 백화점 VIP 백화점 V 퍼스널 퍼스널 셔퍼.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게 그 백화점 숍에 들어가서 이제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렇죠. 제안해주는 해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때도 사실 제가 이것저것 배운다고 했는데 뭔가 그때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네. 오, 어떤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 샵마스터라고 이제 점원 샵마, 예.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그 샵마도 자격증이 있어요. 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퇴사하고 나서 샵마 자격증을 얻었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8살이었는데 네. 이제 다른 직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미 벌써 많아졌어.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이미지 컨설턴트는 그 컨설팅 과정을 들어야지만 자기네 이제 컨설턴트로 되는 그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왜 일단 그건 그렇다고 생각해? 어차피 거기 들어가가지고 1년 과정하고 나면 뭔가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네 가지 루트가 있었지만 정말 네. 제가 꼭 원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꼭 원하는 루트 네 가지 중에서 뭔가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그 루트였던 말은 무슨 거지. 뜻일까요?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네 가지가 네. 있는데 내가 딱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일을 원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네 가지 루트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나마 이 사람의 어떤 그 옷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테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지. 제가 정확히 하고 싶었던 일은 네 가지 모두 똑 맞진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본인이 정확히 하고 싶었던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정말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몰랐던 그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참 재밌네. 본인이 잘 모르는 스타일을 제안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 모르는 자기 스타일을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뭔 소리야? 라고 할까요? 그런 직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저한테 지금 코칭 받는 분들은 그래도 나보다 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제안해줄 수도 있구나 이런 반응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반응은 본인에 대한 기대나 믿음일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 스스로 나는 내한테 맞는 옷이 뭔지 모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후자요. 후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은 해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그런 사람을 잘 발견해서 지금까지 해왔죠, 그죠? 네. 그러면 본인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문제는 그런 분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 되겠네요. 네. 그럼 늘리시면 되잖아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에. 그러면 원래 저한테 질문한 거는 저한테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을 요청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게 연결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내가 옷 입는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본인한테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받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저한테 오는 분들은 일단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장수 언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무료 상담 받으러 한번 와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왜 무료 상담을 받으셨어요? 라고 했을까요? 왜 무료 상담을 받았냐고요? 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무료 상담을 받았죠. 네, 무료 상담을 왜 받았냐라고 한 건 유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무료 상담을 받았냐라고. 유료 상담은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이나 그 필요성보다는 지불하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무료 상담이면 몰라도 유료 상담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본인한테 가고 싶으나 내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뭐 내한테 맞는 옷을 굳이 내가 맞춰 입어야 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달린 문제일까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문제일까요? 첫 번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은 실제로 그거를 그 사람이 느끼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걸 알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자기를 장점을 잘 드러내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물에 가서 숙면 찾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무료 상담할 때 이거를 발견을 못 하셨군요. 네. 오유, 그러게요. 놀라워요. 그거는 이미 본인이 15년 전에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한테 진짜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 또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주된 고객으로 해서 내한테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멋진 성공 케이스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없이 언젠가 내가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그런 중요성을 왜 이 코칭을 받아야 되는지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겠네요. 뭐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은 무료 상담을 여기 와서 어떤 분한테 받으셨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겠다고 해도 그리고 그걸 한번 받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경험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그게 처음에는 부담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진작 저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훨씬 많거든요. 그동안 본인이 삽질해가지고 날린 돈을 생각하면 내가 몇 년 전에 차라리 상담을 받았으면 더 나았을걸요 하는 분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본인한테 저가 저희 스타일을 좀 더 잘 부각시켰으면 저가 훨씬 더 달라졌을 텐데요 라는 분이 그동안 하시면서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본인의 하는 일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됐겠어요.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본인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본인이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알렸죠. 그죠? 네. 그랬는데 그 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 어렵대요. 어렵대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참 와닿고 그 사람한테는 진짜 약간 호불호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낸 책은. 뭐 호불호는 뭐 강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슈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본인은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줬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본인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알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책을 통해서 오신 분이 있긴 한데 보통 많이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저라는 사람과 제가 하는 일을 알았지만 선뜻 코칭을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받아볼까 하면서 그걸 보통 우리가 잰다고 그러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받아야겠어 하면은 이제 받으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던데 그분이 그렇게 재다가 받고 나서
본인이 진짜 잘했다. 이래서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그분이 본인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가지고 또 본인한테 나름대로 고객을 물고 온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계속 고객이 늘어났죠. 그죠? 아니요. 아니, 그 물고 왔다며요. 근데 그런 물고 오는 분들이 한 5분 중에 1분 정도? 그 정도면 훌륭하네요. 아, 그래요? 그럼요. 5분 중에 한 분이면 본인이 5명을 하면 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5명이 생기면 또 25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왜 본인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한 게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이제 무료로 시작했거든요. 무료로 시작한 거에서 10년 됐어요. 네, 무료로 시작한 거는 빼고, 네. 무료로 시작한 거는 본인이 연습한 시간이라고 네, 네.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치면 제가 유료로 시작한 시기도 있는데 유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한 5년 정도인 것 그럴 같더라고요. 때 커리어적으로 자기가 5년이라면 그 5년 동안은 지금 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본인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본인이 이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그 기간은 없어요. 네. 네. 알겠죠. 본인은 지금 8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기간 동안 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코스프레 연습을 하고 지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잔인하죠. 그렇죠? 이 인간이 네가 난 뭘 나를 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10년 동안 코스프레 이런 네. 생각 막 들죠? 아니 저 다 하고 왔어요. 각오하고 네, 왔어요? 각오하고 우 멋있어요. 네. 어쨌든 달라지려고 온 거니까. 오이, 진짜 멋있어요. 예, 달라지려고 온 거니까 뭐 그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아요.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